회장님의 재림입니다. 2025 K리그2 12라운드 수원 삼성과 아이파크와의 경기 리뷰를 할 저는 건방진 리뷰에 조금 더 건방진 엄태욱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 아이파크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상민 골키퍼를 필두로 해서 이동수, 조희재, 장호익의 3백, 전성진, 임민혁, 사비에르, 박창우의 4 미드필더 라인, 빌레로, 곤잘로, 손석용의 3-2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손석용은 작년에 수원 삼성에 뛰었던 선수여서 친정팀 상대로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에 맞서는 수원 삼성의 라인업입니다. 양영목 골키퍼를 바탕으로 해서 이기재, 고종현, 권한규, 이건희 포백 라인은 지난 경기와 변화가 없네요. 이후에 이민혁, 김지현, 최영준 선수의 미드필더 라인을 고수하고 있고요. 박승수, 일류첸코, 세라핌의 3-2 형태를 보여줍니다. 박승수 선수가 지난 경기 공격 포인트를 이루지 못해서 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팀 다 이번 경기가 승점 3점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서 이번 경기가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구상민 골키퍼의 프리킥, 롱킥을 바탕으로 해서 곤잘로 선수가 헤딩 경합을 펼쳤는데 손석영 선수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해내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수비 장면에서는 고종현 선수의 실수가 좀 있었는데 잔디의 바운드를 예측하지 못한 점, 그리고 그 거리와 스피드를 예측하지 못한 점, 이거는 앞으로 수원 삼성이 승격하는 데까지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와 같은 장면들이 충북 청주전을 비롯해서 지금 고종현 선수가 선발 투입되면서 이러한 수비 불안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고종현 선수의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진다면 앞으로 다음 경기 그 이후의 경기들에서 상대팀이 고종현 선수만을 노리고 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선수고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골 직후에 수원 삼성이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데 손석영 선수가 최영준 선수의 머리에 발 스터드를 들고선 들어오는 파울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상대방의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퇴장을 주는 거는 당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걸로 인해서 이 경기의 결과가 좌지우지 됐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손석영 선수의 욕심이 조금 있었을까요? 지난 소속팀과의 경기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좀 의욕이 좀 과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퇴장 이후에 수원 삼성은 빌드업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류체코 선수가 이렇게 볼을 받으러 나오면 상대방 수비수들이 딸려 나오면서 뒤에 공간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수원 삼성은 왼쪽에서 공격할 때도 사실 박승수 선수가 앞쪽으로 침투해 주면서 일류첸코 선수는 공을 받으러 나옵니다. 그 이후에 김지현 선수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획일화된 훈련화된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러한 모습들이 부산 아이파크의 수비 진영 혹은 간격들을 벌려줌으로써 수원 삼성이 그 공간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결과 일류첸코 선수가 이렇게 나오는 움직임 속에서 상대방의 수비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 세라핌 선수가 침투하면서 수원 삼성의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은 일류첸코 선수를 왜 수원 삼성이 꼭 필요했는지, 이 선수를 왜 꼭 영입을 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변성환 호의 스트라이커의 특징이 보면 일류첸코 선수나 김지현 선수가 연계가 좋고 침투를 잘 하며 볼을 쉽게 잃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변성환호의 기술 혹은 철학, 팀 스타일의 핵심은 일류첸코와 김지현 선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치에 있는 파울리뉴 선수 역시 팀의 다양성을 증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공격 패턴들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러한 패턴들이 일반적이고 계속 지속화된다면 상대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쉬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패턴을 변경시키고 다양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변성환호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첫 번째 골 이후에 수원 삼성 같은 패턴으로 공격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지현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는데요. 이기재 선수는 그 파울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2경기 연속 프리킥골을 이루어냅니다. 이로써 2대1로 스코어를 벌리는데 이 프리킥골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기재 선수가 슈팅에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 킥의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 그것은 곧 수원 삼성의 공격의 패턴의 옵션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에서는 이기재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찬스들이 조금 났었는데 지금 보시면 중거리 슛을 과감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코너킥 장면에서도 스스로 기회를 만들면서 기회가 잘 오지 않았다고 했던 지난 경기 전과는 달리 스스로 경기 중에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골 찬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은 수원삼성이 빌드업에 활용 점정을 찍은 장면인 것 같은데요. 박승수 선수가 미드필더 사이로 공간을 나오면서 김지현 선수가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센터백 사이의 간격은 벌어지게 되고 그 넓은 공간에 박승수 선수가 침투를 하게 되는데 이는 김지현 선수의 골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김지현 선수의 골을 보면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센스 있는 슛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변성환 감독도 김지현 선수를 영입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을 기대하고 영입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수원삼성은 경기 내내 이 곤잘로 선수의 헤딩 경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단순히 헤딩을 경합을 해서 성공하면서 주는 위협감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수원삼성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곤잘로 선수는 실제로 공중볼 경합이 62%에 달하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고 곤잘로 선수가 헤딩 경합을 할 때 다른 선수들이 미리 뛰어주거나 세컨볼을 따내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수원삼성 수비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후반 모두 어렵게 경기를 가져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원삼성은 이런 세트피스, 스로인 던지기를 통해서 지난 FA컵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실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날 경기에서 부산 아이파크는 이 선수들의 롱스로인을 이용해서 수원삼성의 골문을 위협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쉽게도 골로 이어지진 않아서 추격할 수 있는 득점을 올리지 못한 것 때문에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쉬운 장면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지현 선수한테 패스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상대방의 이런 벌어진 간격을 이용하는 게 변성환 후의 핵심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용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 이 최영준 선수의 엄청난 패스를 김지현 선수가 뒤쪽을 보고선 패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쪽으로 그냥 뚫고 지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은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회장님이 재림했습니다. 이건희 선수는 시즌 첫 골을 기록하면서 이 경기의 활용 점정을 찍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삼성이 이건희 선수 메탄고 유스 때부터 엄청 지켜봐왔던 선수기도 하고 이 선수의 이름이 가지는 이 특징, 상징성 자체만으로도 수원삼성 팬들이 기대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건희 선수의 활약이 도드라지면서 세라핌 선수와의 컨비네이션 플레이가 좋아지면서 이건희 선수도 점점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풀타임 시즌을 치르면서 얼마나 또 성장을 할지가 엄청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선수의 엄청난 활약을 볼 수 있는데 후반 84분 이후에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 전개를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수원삼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부산 선수들의 체력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뛸 수 없었던, 힘들어서 뛸 수 없었던 환경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일류첸코도 이런 다득점 상황에서 본인도 골을 넣고 싶었겠지만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쉬워하는 모습들 또한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건희 선수의 말도 안 되는 스태미나를 활용해서 수원삼성은 경기 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건희 선수의 활약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원과 부산의 경기 리뷰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건방진 리뷰에 조금 더 건방진 엄태욱이었습니다. K리그는 쿠팡 플레이 이건의 건방진 리뷰와 함께 해주세요.